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오늘 새벽이죠. 앞으로 수사가 아직 좀 남아 있고요. 정리를 해야 되고 기소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은 아니고 이제 부의를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이건 좀 예측하기 힘든데 구속영장 발부 기각은 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어제 밤까지는? 요 사건 전체가 되게 복잡해요. 네. 근데 이 복잡한 거를 어쨌든 제가 2년 전부터 네. 대중도 쉽게 설명하니라고요. 네. 한 100회 재벌개혁 100회 강연 이렇게 하는 도중에 요 문제에 대한 강연이 한 28분짜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박용진 TV라고 제 유튜브에 네. 대문에 걸어놨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이제 많이들 보고 계시기 시작하는데 사건의 전반적인 해설이 그렇게 보시고요. 예. 어제 그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어제 그 판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재판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영장.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해자들 이게 3명이죠. 예.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 네. 검찰이 또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가 확보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어 있고 네. 잘 설명되어 있고 다만 증거인멸 할래야 다 가져가서 없고 뭐 도주를 하겠냐 설마 이러니 그냥 그 불구속 재판 하자는 건데 네. 생각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기본관계에 대한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보고받은 적도 없어요. 예. 공장 바닥이 왜 뜯어져 있죠? 그거 잘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예. 그리고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네. 증언, 협조, 수사에 협조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그 증거인멸이라든지 은폐를 주도했던 사람이 영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보는 것도 왜냐하면 그 증언과 관련된 건데 이걸 관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삼성이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영전했어요? 영전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범죄 사실은 소명이 됐는데 둘이 한번 다퉈봐라. 그래서 불구속 재판한다 이렇게 하는 건 이 법이 10,000명 앞에 10,000명에게만 평등하다더니 그 10,000명 중에 들어가는구나. 만일에 1명에게만 평등해도 그 사람이겠구나. 이런 느낌들을 갖죠. 형식적인 논리로는 이제 불구속 재판이라는 게 원칙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인권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를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지금 좀 모순이다. 네,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뭐 찾아볼 수 없었던 네. 죽어있던 원칙인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이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느닷없이 되살아나는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있죠. 뭐 단순 강도예요. 네. 그래서 근데 뭐 현행범은 아니고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잡았어요. 증거도 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부인해요. 네. 난 그래서 불구속 재판 상태에서 이걸 따져볼란다. 그렇게 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강도 혐의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그런 혐의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구속 재판을 하고 있죠.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려고 그러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네.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서민들에게 먼저 이런 것이 적용되기를 대한민국 재판부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봐줬다라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법원이? 뭐 판사의 재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네. 그것까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네.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인가 제가 인터뷰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본인이 원래 이제 박용진 의원께서는 삼성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이재용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런가요? 네, 삼성 사랑합니다. 그래서 삼성 저격수가 아니다 본인이. 저는 삼성을 저격한 적이 삼성 없습니다. 도움이다.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그럽니다. 삼성에서 들으면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왜요?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삼성은 이번 사건 전체에서 피해자입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삼성은 피해자다. 그렇죠. 삼성전자의 돈을 빼다가 횡령. 네. 그리고 그거를 뇌물로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바치도록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유죄가 됐잖아요. 네. 삼성은 피해자고 삼성에 투자했던 사람, 삼성의 주주들 네. 다 피해자인 겁니다. 예. 이재용이 가해자입니다. 이거 분명한 거고요. 네. 어제 있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네. 사건과 관련해서도 만일에 검찰의 주장이 다 맞다고 그러면 일단 삼성에 관련된 기업들 네. 그리고 삼성물산의 투자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그리고 한국 경제 전반이 그리고 국민연금 네. 이런 데가 다 피해를 받고 예. 이재용 부회장만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은 이 모든 사실 이런 모든 혐의나 이런 것들이 서류로 다 증거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었다가 아니라 네.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나는 몰랐다. 네.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주가 조작부터 부정거래 그다음에 그 분식회계 이런 일들 그다음에 공장 바닥 뜯어내고 거기다가 증거물 갖다 은폐하고 노트북 갖다 묻었던 그런 모든 행위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모른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회사라면 이분은 그 회사에 필요 없는 분인 거예요. 의사결정 같은 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의사결정 관련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자기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 꽈다는 보리 자르거나 아니면 허수아비 경영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분이 구속되면 큰일 날 것처럼 엄살들 피우는 것도 이상하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이 피해자. 삼성 기업은 오히려 이 사건에서 피해자고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네요.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논리적인 걸 떠나서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예.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그래서 네. 저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세계 인류 기업으로 더 거듭나야 되고 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네. 뭐가 필요하냐.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는 거. 그리고 회계 투명성, 경영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해지는 거.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정성이거든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 피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삼성은 좀 전사적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뭐 구속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뭐 요새는 커뮤니케이션 팀이라고 하나요? 홍보팀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여론 언론 플레이도 하고 하잖아요. 예. 삼성이 피해자인데 삼성은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돕기 위해서 구속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대상으로 한 건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이 아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인의 범죄 혐의를 이렇게 디펜스하기 위해서 삼성이라고 하는 삼성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변호사들이라든지 그 관계자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건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배임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거 인멸 사건과 네. 관련해서 8명이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는데요. 네. 그분들 제가 쭉 경력, 양력 이런 걸 보니까 훌륭한 대학 나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왜 이 사건의 은폐를 위해서 그리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다가 감옥을 갔다 오고 이래야 되는 거죠. 저 납득이 안 가요. 그분들 아마 삼성의 임원들 됐을 때 동네 현수막 걸리고 잔치 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스러우니까. 그럼요. 삼성 그룹에 입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영광이죠.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하고 국민적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왜 애플, 구글 저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공장 바닥이나 뜯어내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저의 삼성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박용진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이후 상황들을 좀 보면요. 이제 수사가 중단된 건 아니고 당연히 구속이 안 됐을 뿐이고 그럼요. 예. 수사를 이제 마무리할 텐데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혹은 지금 11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네요. 모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 것인지 붙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네.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일정이 두 개가 좀 부딪혀요. 그럼 재청구는 논리적으로 보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예측이 되세요? 아마 이 증거 자료를 충분히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을 트럭으로 냈다면서요? 예, 그렇게 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됐다고 하는 거라서 네. 새로운 혐의 사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내면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하겠죠 검찰이. 근데 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네. 혹은 그 수사 과정에 무슨 불만이 없는 건지 이런 걸 한 5가지 정도를 따져보겠다고 하는 거라서 어떤 것을 삼성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요구해서 이것이 소집되기를 청했는지는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뭐 결이 다른 거니까 각각의 트랙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요번에 이제 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 가능성이야 모르겠지만은 뭐 기소가 부적절하다 이런 결론까지 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소는 아마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네. 뭐 지금 영장판사 전담판사가 얘기한 것처럼 네. 이제 구속재판까지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복현 검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하고요. 네. 검찰 검찰 지휘부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최종 보고를 할 때 하고 나서 영장 치겠습니다 할 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확실해진 거죠.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검찰 공보 담당관이 얘기를 하는데 영장 청구에 있어서 조금의 이견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검사라면 네.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거는 뭐 빼박이네. 영장 반드시 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구속 재판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또 이거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네. 뭐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는요. 이게 앞으로 그럼 민감한 사건이나 이런 거 있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받는 거잖아요. 예,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말고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사실은 검찰이 강제 조항도 아니고요. 예. 권고 조항이고요. 중간에 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 이제 11일 날 있는 부의심의위원회인데 부의할 거냐 말 거냐 그걸 판단하는 거에서 거의 대부분이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으면 아마 뭐 걸러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은 기소는 검찰은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네. 재판에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김기식 위원장 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 가면 이거는 집행유예도 나오기 힘들 거다.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혐의로만 봐도 박용진 의원은 재판에서의 쟁점이라든가 좀 예상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복잡한 사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잡한 사안이라서 박용진 TV를 봐라. 박용진 TV를 보시면 됩니다만 네. 이게 기억하세요? 2016년 때부터요 국감이라든지 네. 제가 있었던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상하다고 얘기했었던 것들이에요. 아니 왜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아파트 사라 집 사라라고 해서 막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좀 활활 불타오르게 했었던 시기에 네. 재계 2위부터 그 밑에까지의 모든 업종의 건설업 회사의 그 주가는 다 오르는데 막 대박을 치고 있는데 업계 1위인 삼성물산만 왜 이게 곤두박질 치고 있냐. 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네. 하는 거 이런 네. 얘기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각각 따로따로 놀았어요. 그리고 그 제일모직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의 용인 땅. 단 한 번도 거래가 없었고 거래를 하질 않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만 있었으니까. 근데 그 땅에 대한 평가 가치가 갑자기 달라져요. 감정평가가. 네. 그걸 뛰어요. 그러니까 제일모직 가치가 뛰어요. 제일모직 가치가 뛰니까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그 큰 회사보다 제일모직이 3배나 더 비싸다. 이런 평가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상하다고 하나 둘 세 개가 다 이상하다고 점점점점이 물음표가 막 생겼던 일들인데
이게 다 모의되고 준비됐었다고 하는 증거 자료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보도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다고 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있었고 저는 2016년부터 국회의원이 된 이후부터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쭉 4년 동안 하나하나를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해를 했지만 하나씩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네. 국회의원들은 이게 이렇게 연결된 일일 거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연결된 일이었고 모의되고 준비됐었던 일이라고 하는 게 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부에게 어필이 정확하게 잘 되고 네. 증거자료 제출된다고 하면 아마 나는 몰랐어요. 네. 나는 꿔다놓은 보릿자루예요. 나는 허수아비 총수예요. 라고 본인 입으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네. 보고했다는 그 증거자료까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거는 삼성이 그런 건 없다. 자꾸 오버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합니다만 재판에서는 충분히 그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한 2분밖에 안 남았지만 네네. 원내 상황 좀 여쭤볼게요. 네. 원구성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의원으로서? 저는 일단 체계작구 심사권은 내려놓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그 국정 운영 그다음에 국회 운영이 발목 잡는 방식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손 못 대게 하고 법사위원장은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야당의 속셈은 뻔하죠. 발목 잡겠다고 하는 건데 저 지긋지긋합니다. 유치원 3법 그렇게 국민적 예. 합의가 높은 법을 자기들 멋대로 저 패스트트랙 330일 붙잡고 게다가 또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고 네.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법제위하고 사법위로 나누자. 이게 예. 지금 야당이 그 얘기도 꺼냈잖아요. 예. 그거는 뭐 또 다른 타당한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 뭐 저희는 뭐 일거에 그래요? 제안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러면 강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강행이라는 표현은 뭐 다르겠지만은. 아니 예. 저희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칙대로 예. 법대로 그러니까 말하는 우리가 거죠. 우리가 그 체계작구 심사권 이런 거 없애줄게. 네. 당신들이 여당할 때도 속상했었고 당신들이 우리가 야당 때 법사위원장을 잡고 있을 때도 상대였던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막 속이 탔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잡아도 발목 잡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체계작구 심사권 없애고요. 네. 법사위를 평범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국회 일하는 구조를 만든 뒤에 네. 우리가 운영하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또 우리 지금 야당이 여당 되고 이러실 때 또 운영하시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뭐 며칠 안 남았는데 합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도우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과 함께 북한에서 지금 통신선 다 끊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8시에 뵙겠습니다.